그날이었죠. 새벽 2시쯤이었나요? 제가 잠결에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죠. 우리 집이 오래된 빌라라 바람 불면 문이 삐걱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불 더 끌어당기고 자려고 했는데 똑똑, 똑똑똑. 이게 바람 소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너무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새벽에 누가 왔나 싶어서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서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켜는데 아이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지은이, 우리 딸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고 오른쪽 눈 밑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한 짝만 신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문 열었죠. 지은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딸이 그대로 제 품에 쓰러지듯이 안기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나나 이제 못 버티겠어. 정말 죽을 것 같아.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지. 그 순간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딸을 꽉 안아주는 것밖에 못했어요. 완벽해 보였던 사위 지은이가 진석이를 처음 집에 데려온 게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짜 안심했었거든요. 혼자 딸 하나 키우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까 이거였어요. 딸 아버지는 지은이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제가 혼자 장사하면서 딸 키웠거든요. 힘들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반찬 만들어서 팔고 밤 10시까지 가게 지키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힘든 줄 몰랐어요. 우리 딸만 잘 크면 된다.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석이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하더라고요. 두 손 모으고 말투도 공손하고 웃는 얼굴도 참 착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직장도 괜찮은 회사 다닌다고 하고요. 지은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혼자 안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결혼식 날도 그랬어요. 진석이가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신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객수도 맞춰주고 식순도 우리 편의대로 해주고요. 신혼집도 지은이 회사 근처로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진석이 손 꽉 잡고 말했죠. 우리 딸 부탁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애라 좀 마음이 여린데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어머님.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때 진석이 눈빛이 참 진지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서서히 멀어지는 딸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게요. 지은이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엔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했거든요. 엄마, 오늘 뭐 했어?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이런 식으로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긴 받는데 목소리가 달라요. 응, 엄마. 나 괜찮아. 그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회사 일이 바빠.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엄마가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아니, 엄마. 괜찮아. 진석이가 주말에 친구들 만난대. 다음에 올게. 그래, 알았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전화 끊고 나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신혼이니까 부부끼리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고 제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트에서 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확실히 알았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지은아, 제가 손 흔들며 다가갔는데 딸이 깜짝 놀라서 뒤를 확 돌아보더라고요. 그러고는 급하게 제 쪽으로 왔어요. 엄마, 여기 왜 와? 말투부터가 이상했어요. 엄마 보고 반가운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장 보러 왔지. 너도 장 보러 왔어? 응응. 나도. 근데 딸 얼굴을 보니까요,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새까맣고 뺨은 푹 꺼졌고 몸도 엄청 말랐어요. 원래 우리 딸이 좀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팔이 진짜 가늘더라고요. 지은아, 너 많이 말랐다. 밥 잘 안 먹지? 아니야, 엄마. 그냥 다이어트 중이야. 무슨 다이어트? 너 원래도 말랐잖아. 엄마, 나 바빠. 먼저 갈게. 딸이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가버렸어요. 장바구니에는 컵라면 몇 개랑 즉석밥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딸이 말을 안 하니까요. 혹시 부부 싸움 했나 아니면 시댁에서 뭐라 하나온가 생각을 다 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죠. 딸이 털어놓은 진실 그날 새벽 딸을 안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끓여서 줬어요. 딸은 컵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는데 입에 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딸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딸이 한참을 입술만 깨물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석이한테서 도망쳐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도망쳐? 왜? 무슨 일인데? 진석이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됐대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대요. 딸이 회사 회식 때문에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진석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어디 갔다가 이 시간에 들어와? 오빠, 회식이었다니까. 팀장님이랑 같이 회식? 남자들이랑 술 처먹고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자 동료들이랑 그때 따귀가 날아왔대요. 아이고, 딸이 그 얘기하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넌 원래 그런 년이었어? 딸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고는 진석이가 딸 핸드폰을 빼앗아서 카톡, 문자, 통화 기록을 전부 다 확인했대요. 남자 동료 번호가 있으면 당장 지우라고 하고요. 다시는 회식 가지 마. 알았어? 딸은 그날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대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했대요. 친구 만나는 것도 마트 가는 것도 전부 다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 폭탄이 왔대요.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봐. 딸은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대요. 질투하는 거니까, 자기를 아끼는 거니까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그게 사랑이 아니었는데 딸이 제 품에 안기면서 울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진석이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갑자기 돈을 달래요. 지은아, 돈 좀 줘. 돈? 얼마? 500만 원. 딸이 깜짝 놀랐대요. 5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잖아요.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묻지 말고 그냥 줘. 오빠, 그렇게 큰 돈을 이유도 없이 어떡해. 그때 또 손이 날아왔대요. 이번엔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요. 지금 내가 부탁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아파, 오빠, 제발. 너 명의로 대출 받아. 신용등급 괜찮잖아. 딸은 그렇게 첫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달 뒤에 또 700만 원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엔 1000만 원 달라고 하고요. 딸이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번엔 카드를 만들라고 했대요. 현금 서비스 한도 최대로 올리고 카드론도 받으라고요.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야? 딸이 울면서 물었대요. 사업 자금이야. 곧 대박 나면 다 갚을 거야.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진석이는 도박을 했어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밤마다 수백만 원씩 날렸대요. 잃으면 또 빌려서 도박하고 또 잃으면 또 빌리고요. 어느 날 딸이 우연히 진석이 컴퓨터를 보다가 발견했대요. 도박 사이트 화면이랑 마이너스 잔고 마이너스 3,700만 원. 오빠, 이게 뭐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대요. 내 컴퓨터 왜 만져? 도박하고 있었어. 내 명의로 받은 돈으로. 그날 밤 참, 이 얘기 들으니까 제가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석이가 집안을 다 부쉈대요. TV를 발로 차고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고 벽에 주먹을 날리고요. 그리고 딸의 목을 움켜쥐었대요. 내가 나한테 이래. 내가 널 먹여 살리는데. 딸은 숨이 막혀서 의식을 잃을 뻔했대요. 그날 이후로 딸은 진석이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장모님한테 손 벌려와. 그러다 어느 날 진석이가 말했대요.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려와. 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대요. 그건 안 돼.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왜 안 돼? 장모님 돈 좀 있잖아.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절대 안 돼. 그럼 넌 이혼할래? 진석이가 차갑게 웃었대요. 이혼하면 내 신용은 바닥이야. 내 명의로 만든 빚도 있어. 내가 보증 섰잖아. 그거 다 내가 갚아야 돼. 그리고 진석이가 딸의 턱을 손으로 잡았대요.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진짜로. 장모님도 가만 안 둘 거고. 딸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대요. 그날 이후로 딸은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피했던 거예요. 제가 다가가면 괜찮아, 엄마 하고 도망갔던 이유가 저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죠.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딸이 제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딸을 꽉 안아주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절대로. 엄마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나 진석이한테 전화해야 돼. 안 그러면 난리 날 거야. 하지 마. 근데 엄마. 지은아. 제가 딸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를 믿어. 이제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딸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면서 작은 반찬 가게 20년 넘게 운영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산 건 아니에요.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 다 봤거든요. 외상값 안 갚고 튀는 사람, 물건값 깎으려고 행패. 부리는 사람, 계약서 조작해서 보증금 떼먹으려는 건물주, 상인회에서 뒷돈 요구하는 사람들까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도서관 가서 법 관련 책 빌려서 읽었어요. 계약서 쓰는 법, 내용 증명 보내는 법, 소송하는 법까지 혼자 다 공부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배웠어요. 상인회장님, 동네 경찰서 형사님, 은행 지점장님, 세무사님, 변호사님까지요. 20년 동안 쌓인 인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딸이 잠든 새벽,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사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님은 10년 전에 저희 가게 건물주가 보증금 안 돌려주려고 할 때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때 승소해서 보증금 받아냈고 그 후로 가끔 연락하며 지냈죠.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 딸 일인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저는 딸이 당한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폭력, 도박, 대출, 협박까지 전부요. 김 변호사님이 한참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에요. 사기, 강요, 공갈, 횡령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형사고소 가능해요. 증거요? 네. 폭력당한 흔적, 병원 진단서, 대출 서류, 통화 녹음, 문자 내용 같은 거요.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딸을 돌아봤어요. 딸은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지금은 없는데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상담부터 하시죠. 전화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조용한 준비. 다음 날,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딸은 처음엔 엄마, 괜찮아. 이 정도는 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안 괜찮아. 진단서 받아야 돼. 병원에서 얼굴 멍, 팔에 멍 자국, 목에 난 손가락 자국까지 전부 사진 찍고 진단서 받았어요.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 소견. 의사 선생님이 딸을 안쓰럽게 보시면서 진단서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은행으로 갔어요. 딸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전부 뽑았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사채까지. 총 5,200만 원. 이 돈 어디에 다 썼어? 전부 진석이가 가져갔어, 엄마. 나는 한 푼도 안 썼어. 제가 이를 악물었죠. 그 다음은 경찰서였어요. 동네 파출소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형사님을 찾았죠. 형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딸의 진단서랑 대출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이건 가정폭력이고 금융사기네요. 고소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좀 알아봐 주실 게 있어요. 저는 진석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건넸어요. 이 사람 전과 기록이랑 혹시 빚 관련해서 다른 사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사위의 과거. 일주일 후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요? 이 사람 전과 이범이에요. 5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3년 전에 폭행죄로 벌금형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빚이 1억 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요, 최근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것 같은데 이쪽 수사팀이랑 연결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전화 끊고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죠?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고소장 준비하세요. 폭행, 협박, 사기, 강요죄 전부 다 걸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잠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안 잔 거예요. 할 일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대면. 2주 후였어요. 저녁 9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진석이가 서 있더라고요. 딸이 겁에 질린 얼굴로 제 뒤에 숨었어요. 엄마,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나갈게. 저는 문을 열었어요. 진석이는 웃으면서 서 있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은이 데리러 왔습니다. 지은이는 안 가.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이제 화해했으니까 같이 가야죠.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짓 다 알아. 진석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폭력, 도박, 빚, 대출. 다 알아. 하. 진석이가 비웃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돈. 제가 벌어서 갚을 거예요. 내 빚이 1억 넘는데? 그리고 전과 이범인데? 진석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내가 다 알아봤어. 내 과거, 내 빚, 내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얼마나 날렸는지도 다 알아. 장모님.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려와. 그건 안 돼.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왜 안 돼? 장모님 돈 좀 있잖아. 절대 안 돼. 그럼 넌 이혼할래?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진짜로. 진석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진석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어떡해. 지은이가 녹음해뒀어. 내가 협박한 것까지 전부 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서류 봉투를 꺼냈죠. 고소장.
폭행, 협박, 사기, 강요죄. 내일 경찰서에 제출해. 장모님. 그리고 이혼 소송도 걸 거야. 지은이 명의로 만든 빚 5,200만 원 전부 내가 갚아.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미쳤어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 딸 때리고 협박하고 빚더미에 앉힌 놈이 권리를 말해? 진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도박은 실수였고. 실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전과 기록 봤어. 5년 전 사기, 3년 전 폭행. 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우리 딸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진석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너 회사에서도 문제 있더라. 뭐? 횡령 의심받고 있더라. 내 상사한테 전화해봤어. 진석이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제발요, 장모님. 고소만은 취소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는 문을 닫았어요. 늦었어. 다신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진석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 진석이는 구속됐어요. 폭행, 협박, 사기 혐의로 재판 넘어가서 징역 2년 선고받았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요. 가족들도 다 등 돌렸대요. 지은이 명의로 만든 빚은 법원 판결로 전부 진석이 책임이 됐어요. 지은이 신용도 회복됐고요. 이혼 소송도 이겼어요.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냈어요. 지은이는 지금 제 집에서 살아요. 아직도 가끔 악몽 꾸고 밤에 깨서 울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은 웃기도 하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요. 엄마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니야, 지은아. 제가 딸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진짜로.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딸을 안으면서 생각했어요. 늦은 건 없더라고요. 다시 안아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세상에 늦은 엄마는 없습니다. 다시 안아줄 용기만 있으면 가족은 언제든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삶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